여기가 시험한테 때렸거든. 근데 범인은 미안하다고 해도 때려. 준모제 변태인가 봐. 맞으니까 좋아해? 아니 미안하다. 범인은 스타일이 이거 하는데 중고는 사원에 막았을 때 아파. 길고 이렇게 그냥 삐끗 거. 자, 지난 시간 어디까지 했나요? 이제 29번 할 차례. 29번 할 차례. 아직도 문제하고 있어요? 네. 왜 안 나갔지? 29번이란 말이에요? 자, 29번. 다음 그림 가는 고정된 스피커와 스피커의 음원을 측정하는 운동하는 음파 측정기를 나타낸 것이고, 자, 그리고 그림 나는 음파 측정기로 측정한 진동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때 스피커에서 발생한 음파의 진동수는 자, F스라고 썼다. 자, 이에 대한 F스. F스네 진짜? 미트가 자, 뭐예요? 미트가 뭐예요? 미트? 네. MET. 아, 이거 의학전문대학원 옛날에. 지금 없어졌어. 피트는요? 미트, 피트는요? 디트, 피트 세 가지가 있었거든. 지금은 이제 피트만 남았는데, 미트 의학전문대학원 시험, 디트 치의학전문대학원 시험, 피트 약학전문대학원 시험. 물리시험을 보네. 물리시험 봐. 생명도 아니고. 화학생명도 보고 물리도 봐. 자, 그러면 계속 보죠.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보도록 하자.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음파 측정기가 있어요. 관측자가 움직이는 경우지. 관측자가 움직이는 경우야. 자, 진동수가 원래 F스였는데요. 자, 처음에 0.6 F스로 움직이고 있지요. 맞아요? 진동수가 자, 일정하게 측정되지는데 원래 진동수보다 작게 측정되죠. 그럼 얘는 멀어지고 있는 거죠. 맞아요? 멀어지다가 다시 진동수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진동수 증가한다는 것은 속도가 빨라지는 거지. 그럼 어떻게 오는 거야? 다가오는 거지. 맞아요? 뒤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앞쪽으로 점점 빨라지면서 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가다가 멈췄다가 다시 와야 되겠구나. 멈춰지는 순간이 F스일 때야, 여기에서. 그지? 그리고 다시 다가오게 되지. 자, 그러다가 0.3 F스로 일정하게 되는 것, 등속도 운동하고 있는 거지. 다시 감소되고 있지. 맞아? 감소되고 있어요. 오케이? 속도가 감소하다가 F제로 멈췄다가 다시 왼쪽으로 돌아오는 운동을 하겠지요. 자, 질문에 답을 한번 보자. 구간 기억에서 음파 측정기의 속력이 구간 디귿보다 빠르다라고 했는데, 자, 기억 그 다음에 디귿을 살펴보니까 자, 차이가 0.4 그 다음에 0.3만큼 나지. 속도는 누가 더 빠른 거야? 기억에서가 더 빠른 거지. 맞아요? 기억의 속도가 더 빠르다. 자, 구간 디귿에서 음파 측정기는 스피커와 가까워지고 있다. 맞죠? 기니가 답이니까 답은 4번이겠다. 자, 3번. 구간 리을에서 가속도 운동을 하여 속도가 점점점 감소하고 가까워지면서 감소했다가 정지했다가 다시 멀어지는 과정이지. 맞아요? 그래서 디귿이 틀려요. 도건아, 범이한테 낚였어. 자,
30번. 개구리냐? 자, 30번. 파충류 없구나. 미안해. 쏘리. 개구리는 자. 양서리. 30번. 그림 가는 두 개의 스피커 A, B 사이에서 음파 측정기가 일정한 속력 V 뭐라고 썼어? M이라고 썼어. VM으로 운동하고 있다. 자,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모습이 그림 나는 자, 가의 음파 측정기가 측정한 음파를 시간에 따라 나타나는 시간에 따른 변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때 스피커 A, B에서 진동수가 110Hz이고 진폭이 일정한 음파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보자. 자, A 스피커는 진동수가 감소하죠. 그죠? 원래 진동수보다 감소했고요. 자, 그 다음에 스피커 B에서 나오는 소리는 진동수가 증가했겠죠. 맞아요? 소리가 증가했을 거야. 두 진동수의 차이에서 맥놀이란 현상이 생겼어요. 자, 맥놀이 주기가 얼마가 되지? 여기 맥놀이 주기가 얼마야? 0.1이 돼버리지. 0.1이야. 1초. 그렇다면 맥놀이 진동수는 몇 헤르츠? 10헤르츠야. 둘의 10헤르츠만큼 차이를 갖기 위해서는 B 스피커에서는 115 그리고 A 스피커에서는 105헤르츠의 소리를 내야 되겠죠. 맞아요? 그걸 갖고 자,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다? 이 VM을 구할 수가 있다. 자, 115라는 값은 다가가는 거지. 맞아요? 관측자가 움직이는 거란 말이야. V 플러스 자, 얘는 VM 나누기 V 곱하기 110이 돼 버렸어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얘는 얼마가 되지? 소리 속력을 얼마 쓰기로 했대? 330 쓰기로 했대. 자, 넘어가 버리면 얼마가 되지? 345? 자, 얼마가 되니? 15m/s가 VM이 됐대. 자, 맥놀이 진동수는 10Hz고 맥놀이의 파형의 주기는 맥놀이 파형의 주기는 얼마가 되니? 10분의 1초만큼 나타나는 거지. 한 번 맥놀이가 그래서 얘는 X. 자, 15m/s 5. 자, 그다음에 음파 측정기. 자, 가 측정한 스피커 A의 진동수는 감소하고 파장은 길어집니까? 관측자가 움직이면 파장은 그대로라고 했지. 음원이 움직여야지 파장이 변하는 거야. 그치? 관측자가 움직이면 파장은 그대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X. 그래서 답은 기 D가 답이 되겠다. 자, 31번. 한쪽 바퀴가 빵꾸가 나서 그래요. 자, 다음 그림은 배그에서도 하나 빵꾸 났다고 이렇게까지 났거든요. 두 개가 빵꾸 났나 봐. 자, 한쪽 바퀴가 빵꾸 났어. 자, 다음 그림은 구급차가 사이렌 소리를 내면서 일정한 속력으로 원을 그리는 운동을 하고 있대. 이때 원궤도에서 5m만큼 떨어진 자, 거리에서 상상이가 사이렌 소리를 듣고 있을 때 소리의 진동수가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으로 들렸다. 구급차가 각 지점 기니 디리를 통과할 때 진동수의 크기와 부등호를 진동수의 크기를 부등호를 이용해서 나타내 보도록 하자. 진동수 가장 큰 건 다가오는 거지. 리을이 가장 커요. 자, 그 다음에 기역과 디귿은 횡방향이기 때문에 횡방향은 도플러 효과가 일어난 이런 맞지 않아요? 모기. 나 모기 보고 있었어. 유찬이. 진짜? 잡았다. 창문을 닫아야 되지 않겠니? 이 정도면? 닫아야 될 것 같아. 그 위에 하나 있지 않았어? 그 위에 하나 있었는데 갔어.
그걸 손으로 잡기 그 누가 치냐? 선생님이 작년에 거의 5년 만에 모기 잡았는데 모기 물었는데 5년 만에요? 쌤 그렇게 잘 잡아요 모기를? 선생님은 집에서 모기가 주로 어디로 들어오냐면 현관 입구로 들어오지 엘베 타고 다닌단 말이야 모기가. 그래갖고 엘베 타고 계단하고 엘베 타고 다녀. 그래갖고 이렇게 다니는데 모기를 집에 들어오면 모기가 들어오면 잠을 못 자 잡을 때까지. 저도 그래요 지금. 그래갖고 모기 그래서 안 물려. 모기 안 물리는데 작년에 모기 하루에 3방을 하루 만에 다 물렸어. 5년 만에. 보통 1년에 그 전에는 모기 물리는 횟수가 그냥 많아야 1년에 한두 방 하다가 5년 정도를 아예 안 물렸거든. 5년 정도 아예 안 물렸는데 엄청나게 물렸지 작년에. 1년에 평균적으로 5방 맞아요. 좋은 거야. 올해는 아마 모기가 지금 되게 많잖아. 이게 잦은 비 왔다가 맑았다 비 왔다 맑았다 모기 많은 거거든. 아마 올 여름에 모기가 거의 멸종 직전까지 갈 거야. 비가 무지 많이 올 거래요. 그러면 고여 있는 물에서 모기에 벌레 유충이 살지 장구벌레라는 거. 근데 이게 다 쓸려 내려가는 거야 계속 매번. 여기 있다. 내 코를 물 뿌렸어. 코 더 커질 뻔했네. 버리면 주무 보니까 피노키오하고 닮았다. 하는 집 봐 저거. 피노키오하고 똑같아. 쌤 그 고양이가 코에 벌 쏘인 사진 있거든요. 진짜 웃겨요. 고양이가 코에다가 벌 쏘인 사진인데. 나 에피피라 써가지고 보면 진짜 코가 고양이가 원래 이상하면서 이때부터 진짜 웃겨요 진짜. 불쌍하잖아. 저희 집 고양이. 너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 새끼 생각난다. 중국 새끼인데 유튜버야. 이 새끼가 사람들 많이 보이려고 장수 말벌을 산채로 씹었어. 2마리인가를. 그래갖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얼굴이 잠시 뒤에 보여줬는데 주둥이가 축탱이 된 거야. 그거 진짜 위험한 짓인데 왜 위험하냐면 장수 말벌이 독이 무지 심하거든. 무지 독이 심한데 이 아이가 독성도 강한데 일반 벌들보다 훨씬 더 강하거든. 근데 얼굴 쪽에 물리면 이게 뇌신경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골로 가. 그 유튜브 하겠다고 그 짓을 했어. 미친 새끼. 조회수 많이 나왔는데. 아니 다 병신이라고 하지. 중국 애들은 이상한 걸 하더라. 어떤 여자애가 지난번에 국제적으로 잡아서는 안 되는 동물을 처먹다가 욕먹고. 뭘 쳐먹었는데요? 별거를 다 먹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류였던 것 같아. 근데 그게 포획 금지가 됐대. 고래 종류였나 봐. 그래갖고 그거를 처먹다가 걸려가지고 벌금 내더라. 우리 돈으로 1,000만 원 정도. 풍 재밌어요. 뭐? 풍? 풍이 뭐야? 승호 방구 소리? 걔 이름이 풍이야? 네, 걔 이름이 풍인데 그냥 할 거 없을 때 그냥 벌 갖고 노는 거 보이죠? 그 벌복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 양봉량하는 사람이. 어린애인데? 네? 어린애던데? 젊은 애던데? 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던데? 네, 맞아. 맞아? 네. 나 그 벌 소리 듣는 게 좋던데. 그 이어폰 끼고. 나 그 벌 소리 좋던데. 신기한 취향이야 진짜. 아마 네 머릿속에 벌 한 마리 날아다니고 있을 거야. 준모야 이상한 소리 내지 마. 범이 아니에요. 범인 그럴 리가 없어. 범인은 배에서 저런 소리가 나죠? 범인 배에서. 그러다가 너 부러져 갖고 다친다. 이거 스탠딩 테이블 부러지면 너 사와야 돼. 인터넷으로 주문해갖고 네가 조립해갖고 사와야 돼. 저한테 5만 원 정도. 저거? 10만 원 요게 5만 원이고 저게 한 10만 원 가까이 할 거야. 사려고 시작하는데 비싸더라고.
왜 집에서 적어놓고 살게? 아니 저 학교에다 놔두려고 했죠. 학교에- 반장이니까 돈으로 애들이 꼬시겠다. 아니 그게 아니고 나만 쓰려고. 금수저야? 아마 기다려보다 많을걸요. 다현이는 더 금수저야? 다이아몬드 수저? 수저가 다현이가 용돈을 많이 받아가 잘 모아요. 어. 아니 근데 용돈이 많이 받는 거야. 걔 돈도 개 많이 쓰는데. 자. 그러니까 그 정도로 돈이 남는 건게 용돈을 졸라 많이 받는 거야. 선생님이 여태까지 가르쳤던 학생 중에 지금으로부터 약 한 25년 전에 애 하나가 한 달 용돈이 200만 원이야. 근데 그때 당시에 그 학원의 선생님들의 절반이 월급이 200만 원이 안 됐어. 물가 가치가 있으니까. 거기서 일반반 하는 선생님들 월급이 200 안 됐는데 걔가 한 달 용돈이 200이야. 이 새끼 얼마나 웃긴지 아니? 스승의 날 때 자기 들어가는 선생님들의 모든 반에 라코스테 티를 선물해. 선생님들한테. 그때 당시에 라코스테 티가 반팔 티가 하나에 약 15만 원 정도 할 때. 그러니까 스투시 존나 있다. 그래갖고 5장을 선물해 선생님들한테. 거기다 친한 선생님, 수학 선생님은 기본 티에다가 다른 것도 선물 또 하더라. 그래갖고 받고 야 엄마한테 고맙다고 해. 그랬더니 딴 애가 그러는 거야. 선생님 제 어머니가 사준 게 아니고 지 용돈으로 샀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야. 너 용돈 얼마나 돼?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애가 제 한 달에 200 넘게 받아요. 와, 너 부자구나. 선생님도 아주 어릴 때는 용돈 많이 받았었는데 하루에 눈깔 사탕 3개를 매일 사 먹었어. 하루에 눈깔 사탕 3개를 매일 사 먹었다고. 그래서 부자다. 그래서 찐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 눈깔 사탕 3알에 10원이었거든. 눈깔 사탕 3개에 10원이야. 이 10원의 가치가 얼마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었냐면 얘기를 해줄게. 선생님이 어릴 때 살던 동네에서 조금만 가면은 이제 시골 땅이 나오는데 그 시골 땅 한 평에 10원이었어. 네? 한 평에 10원. 와, 학교에 10원 아닌 것 같은데. 한 평에 10원이었어. 근데 쌤이 어릴 때, 쌤 어릴 때 강남도 그때 공무원 월급이 1,000원이 안 됐어. 1,000원 넘었구나. 10,000원이 안 됐어. 와, 쌤 어릴 때 강남. 그러면 선생님이 한 달을 쓰면 얼마를 받지? 300원을 받지. 야, 1만 원에 300만 원이면 그렇지. 이때 이게 월급 받는 사람들이 이 정도 받았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한 달에 최소 300원을 썼거든. 눈깔 사탕에 소비를 했지. 땅을 살 걸. 쌤 그때 강남. 그러면은 한 5년 정도만 샀으면 1,500평인데 1,500평이면 요즘 거기가 평당 얼마라더라? 1,500평이. 평당 한 평에 1,500만 원 이상이거든. 그 땅이. 그럼 1,500 곱하기 1,500 해봐라. 225에다가 쌤 부모님이 부자예요? 옛날에 어떤 일 하셨어요? 선생님 아버지가 운수업을 하셨어. 선생님이 어릴 때 살던 동네가 탄광이 있었어. 그 탄광을 실어 나르는 거야. 석탄을. 그 운수업을 하셨거든. 그때 당시에 트럭 2대. 그래갖고 하루에 얼마를 그때 하루 번 돈이 선생님 기억에는 웬만한 직장인들 월급 한 1년치를 거의 매일. 선생님 돌아가셨는데 작은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이 그 동네 돈을 갈쿠리로 긁어모으셨다 라고 하시더라. 자, 그러니까 학교 가기 전에 한 달에 300원 썼지. 거기다가 엄마 15만 하면 더 주면은 딴 거 또 사 먹고 뽀빠이도 사 먹고. 그 돈으로 진짜. 강남 갔어도. 강남 여기서 강남 항공이었잖아요 그때.
진짜 그 정도로 다시 죽었다가 그때로 다시 태어날까? 그러면은 강남 땅도 사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사고 제가 그래서 어제 먹지 않았어요.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그냥 갈까? 비트코인 그냥 빵원이었잖아요. 어? 옛날에 비트코인 빵원이었잖아요. 아 선생님이 비트코인 처음 알았을 때가 약 10년 전쯤 되는데 9년 전인가 10년 전쯤 되는데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1비트가 요즘 뭐 몇천만 원 하잖아. 1비트가 5원에서 6원? 뭐 이 정도 했었어.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 선생님 아는 사람이 그런 게 있대. 사두래 100만 원어치만. 그래갖고 내가 그 얘기했어. 야 이걸 100만 원치 사니 내가 100만 원치 소주 사 먹겠다. 응?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커질 줄 몰랐지. 응? 선생님이 어느 정도냐면 그 너네들 시험 때 시험제 뽑아준 애가 족보거든. 이제 족보닷컴인데 이 족보닷컴 애들이 처음 생겼을 때 이제 그쪽에서 문제를 회원가입해갖고 뽑았었단 말이야. 근데 그런 회사들이 문제은행 회사들이 막 진짜 무지 많았어. 중구난방. 그 뭐 생겼다 금세 없어지고 막 이래. 그래갖고 어느 날 걔네들이 이제 유료화 시키겠다면서 이메일을 보냈더라고. 그래갖고 지금 5천 원을 내면 평생 중등부 고등부 평생 회원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한 거야. 그래갖고 야씨 5천 원이면 소주가 한 병인데 씨 내가 미쳤니? 그러고 안 했지. 그러고 나서 매 시험마다 3만 원씩 너노가 그거를 문제를 뽑아갖고 애들을 줬지. 응? 이렇게 될 줄 알았니? 응? 그때쯤에 비트코인이 나온 거야. 그 얼마 전쯤에 그 즈음에. 그래갖고 이 비트코인 애들이 아는 동생 애가 후배 애가 이거 사두면은 나중에 돈 될지 몰라. 근데 언제 없어질지 어떻게 알고? 그거 국내에서는 거래소도 없어. 외국에다가 주문해 갖고 사야 돼. 뭐 굳이 뭐 그런 걸 하니? 근데 그때 그걸 샀으면 지금 전에 어떤 아이가 계산해 보니까 최고가 기준으로 약 22조 원이더라. 자, 자, 라디오 불딱 부담주 딱 시간에 좀 부담주 올려. 우리나라 1년 선생님은 이런 운을 타고났죠. 선생님은 돈을 피해가는 운을 타고났어요. 학원에서 더 재미난 얘기 해줄까? 옛날에 아는 이제 친한 선생님이 학원 원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디에 참여했냐면 인터넷 강의에 참여를 했어. 그래갖고 요즘 없어졌는데 에듀온넷이라는 회사가 있었거든. 그러더니 서울 애들이 수능보다 좀 심화된 거를 해주면 어떻겠냐 그래갖고 선생님한테 제안 온 게 옛날 하이탑 수업을 좀 깔아주는 게 어때? 한번 해봐. 저희가 알아서 챙겨줄게. 그래갖고 제안이 들어왔어. 그래갖고 그때 이제 인터넷 사업하고 하는 이제 친구들이 있어갖고 물어봤어. 야 이거 인강을 찍자는데 인터넷 강의를 찍자고 하는데 얼마 정도 수익이 날 것 같니? 그랬더니 요즘 시세로 보면 한 500 정도 나겠다. 1년에 수입이 500이래. 근데 그걸 찍으려면 3달 동안 거의 수업을 못해 학원에서. 그걸 찍는 기간 동안. 그래갖고 뭐 한 달 월급도 안 되는 것 같고 3달을 투자해갖고 번다? 에이 안 한다고 고사를 했어. 근데 아니나 달라 그 회사가 한 1년쯤 있다 망했어. 망했는데 거기에 있던 선생님들이 컨텐츠가 너무 아깝다고 회사 망한 회사 말고 새로 설립해갖고 인터넷 강의를 찍기 시작한 거야. 그게 메가스타디야. 그때 찍었던 선생님들 최고 많이 번 선생이 사회 선생이 1년에 약 500억을 벌었지. 자, 잘 피해 다니지? 응? 잘 피해 다녀. 자, 기회가 많으셨는데 요즘은 이제 대치동에 학원들이 무지 많은데 옛날에는 많이 없었거든. 대치동이 막 개발되고 하면서 많이 없었는데 아주 옛날에 서울 쪽에 있는
지금은 이제 없어진 학원인데 수학과 경시대 쪽에 유명한 학원이 있었다고. 그래갖고 어떻게 소문 듣고 연락이 왔어. 수업 좀 해달라고. 그래갖고 지금 너무 바빠서 수업은 힘들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원장이 얼굴 한번 보재. 그래갖고 대치동까지 찾아갔어. 찾아갔는데 약속을 했는데 1시간이 지나도 원장이 안 와. 그럼 보통 원장 손님 오면 어떻게 하니? 학원 직원들이 여기 뭐 접객실이 있단 말이야. 상담실이나 거기 좀 들어가 계시죠? 뭐 커피도 갖다 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아무 액션도 안 하고 그 학원 저 데스크 앞에 소파 같은데 1시간 정도가 앉아 있었어. 1시간쯤 기다리니까 열이 슬슬 받더라. 선생님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시간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거든. 며칠 만나기로 했는데 늦게 오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 선생님 주변 사람들은 그래 시간 약속 되게 잘 지키는 편이야. 근데 열불 나는 거야. 그래갖고 커피도 안 주고. 여기 원장님 언제 오시죠? 그랬더니 지금 나오실 때 됐는데 아니 지금 약속 해갖고 온 건데 1시간이 지나도록 안 오면 어떡하죠? 그러고 있는데 그 상담 직원이 너무 틱틱거리는 거야. 짜증나게. 그래갖고 좀 앉아있다가 안 되겠어서 이런 식으로 했구나. 그냥 앉아서 기다리세요. 원장님 오실 거예요. 기분이 더럽게 상하잖아. 지가 나 보자 그랬고 간 건데. 그래갖고 짜증나갖고 얘기하고 나왔지. 인천에서 홍준표라는 사람이 왔는데 당신 때문에 일 같이 안 한다고 갔다고 전해주라고. 나중에 원장이 전화가 왔더라고. 왜 그냥 가셨냐고 그랬고 직원한테 얘기 못 들으셨냐고.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상담실장이래. 그래갖고 그분 때문에 짜증나서 일 같이 안 하기로 했다고. 수고하세요. 그때 갔으면은 대치동 휩쓸었을 텐데. 자, 그러면 잘 피해가. 자, 계속 보죠. 그래서 자 기억과 술담배 이런 거 쓰셨을 거예요. 이런 뭐야 이런. 술로 쓴 돈 얘기하는 거야? 이요. 선생님이 학원에 나와가지고 술 먹어서 없앤 돈이 약 20억. 10억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진짜 자, 그러니까 너네는 나중에 어른 되면 술 담배 하지 마. 술할 거. 진짜 돈 아깝다. 술을 먹어도 네가 술값 내지 마. 선생님 주변 사람들 같이 술 먹으면 거의 다 내가 내. 혼자 술술. 그렇지. 번데기 통조림하고 유동 골뱅이 사다 놓고 소주 혼자 먹고 싶으면. 골뱅이 무침 먹고 싶어. 나 싫어. 골뱅이. 자, 골뱅이는 유동 골뱅이 사야 돼. 딴 거는 맛없어. 딴 거는 푹석푹석해. 나는 자. 와인 먹어야겠다. 요즘은 이렇게 먹는 것도 괜찮아. 편의점 가면 닭다리 팔잖아. 네. 닭다리 치킨 팔아. 치킨. 네. 그 치킨 하나에 뭐 비싸면은 3천 몇백 원까지 하거든. 네. 그거 하나에 소주 한 병이면은 딱 좋지. 자, 그러면 계속 보자. 자,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은 자 원래 진동수를 갖게 돼. 오케이? 도플러 효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은 멀어지지. 그래서 진동수가 가장 작다. 그래서 리가 가장 크고 디가 같고 그 다음이 니가 가장 작다라고 합니다. 자, 32번. 다음 그림은 음파 간섭계를 간단히 나타낸 것이다. 자, 이때 음파는 스피커 S에서 나와서 관을 통해서 A와 B를 통한 두 가지 경로로 D점에 있는 사람에게 들리게 된다. 스피커 S에서 소리가 발생하여 D에서 소리 세기가 최소가 100dB를 들었을 때, 자 100dB를 들었을 때 이 순간 B를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면서 소리 세기를 들었다.
자, B를 오른쪽으로 잡아당김에 따라 소리 세기는 연속적으로 증가하여 소리 세기가 최소값인 지점으로부터 2.75cm만큼 잡아당겼을 때 음의 세기가 최대값이 됐다. 최소값과 최대값이 되기 위해서는 경로차가 얼마큼 나지? 경로 차이가 얼마큼 나니? 최대값, 최소값 사이의 경로차는? 소리가 최소값 들었다. 최대값이 됐어. 그 차이가 얼마큼이 될까? 2분의 람다만큼 차이를 갖겠지. 맞아? 에? 소리가 최대값이면 경로차가 예를 들어서 0이라고 하자. 최대값이. 근데 2분의 파장만큼 경로차가 나면 얘는 뭐가 돼? 위상이 반대가 되는 거지. 위상이 2분의 람담 할 때마다 얘가 뭐가 돼? 최소값을 갖잖아. 오케이. 그거 말해. 에이. 뭔 말이냐. 똥 멍청한 녀석들. 자, 얘는 2분의 람다 곱하기 2m 하게 되면 뭐가 돼? 보관간섭이 일어나지. 자, 2분의 람다 곱하기 2m 플러스 1 하게 되면 얘는 상쇄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값을 갖다 넣었더니 이랬대. 그리고 얼마큼 이동시켜줬더니 이런 차이를 갖게 된대. 그렇다면 이 둘 차이가 얼마큼 나는 거지? 2분의 람다만큼 차이를 갖는 거지. 네. 오케이? 네. 근데 잡아당긴 거리가 얼마큼이 됐다고 해? 2.75cm만큼 잡아당겼다라고 했지. 자, 그러면 얘는 잡아당긴 길이가 2.75cm라면 전체 이 관의 길이는 얼마큼 증가하게 되니? 에이 지랄, 요만큼이 2.75란 말이야. 그러면 전체 거리가 얼마? 5.5야. 이게 5.5가 된다는 얘기야. 람다는 그래서 얼마? 11cm가 되는 거지. 이해해요? 요즘은 이런 유형의 문제가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에 올림피아드 준비할 때 많이 연습을 시켰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답니다. 자, 이때 음의 세기가 900dB이 됐다면, 자, 이때 스피커 S로부터 발생한 소리의 진동수는 얼마니? 파장을 알았으니까. 자, 소리 속력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지. 자, 얘 소리 속력이 330이래. 파장이 얼마야? 0.11이 되겠지. 단위를 깔맞춤 해줘야 되잖아. 곱하기 F란 말이야. 그럼 F는 얼마가 되니? 11분의 요만큼이 돼버렸지. 맞아요? 자, 그렇다면 얘는 얼마? 3000Hz가 됩니다. 오케이? 어우, 엄청나게 째지는 소리 나게 했다. 우리가 보통 자, 소리 얘기할 때 440Hz가 표준 라음이야. 도레미파솔라 시 라, 그게 440Hz거든. 걔 몇 배야? 몇 배요? 7배? 약 7배 정도 되니? 약 6배? 그 진동수가 그쪽에 있는 거야. 피아노에 없지. 피아노에서 범위 벗어나는 소리야. 그래서 굉장히 고음이 나갈 것 같아요. 자,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19강. 이제 피아노 건반 쓰는 거가? 오, 자, 19강 소리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뭐라고? 아씨, 구자가 안 써지고 지랄이야. 어이. 전자가 정성하고 뺄뺄고 문제는. 자, 소리에 대해서 한번 보자. 소리 2. 자, 소리의 인식이라는 걸 한번 보자. 소리의 인식.
자, 소리 인식에서 소리의 세 가지 요소를 봅시다. 소리의 3요소를 보자. 너 잘래? 제 대답하는 거야. 자, 소리의 3요소를 한번 보자. 자, 먼저 소리의 세 가지 요소인데 첫 번째 요소가 소리의 높낮이가 있어. 소리의 높낮이가 있는데 소리의 높낮이가 생기는 이유는 소리의 진동수 때문에 생기는 거야. 일반적으로 진동수가 높아지면 고음이 나온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아시겠어요? 진동수가 작으면 저음, 진동수가 높으면 고음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 지난번에 자 음계에서 진동수가 2배가 되면 한 옥타브만큼 소리가 높아진다 라고 얘기했지. 네? 진동수가 2배가 되면 한 옥타브만큼 소리가 높아져. 네. 오케이? 예를 들어서 440Hz가 라음이라 그랬지. 880Hz는 윗라야. 한 옥타브 높은 라가 되는 거야. 자, 한편 소리의 크기를 보자. 자, 소리의 크기, 소리의 세기라고도 표현해 주는데 이 소리의 세기는 자, 진폭과 관계에 있다라고 해. 진폭이 클수록 큰 소리가 납니다. 진폭이 다른 거야. 아시겠죠? 안 나오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다고 해. 이때 소리의 세기는 말이죠. I라는 녀석은 자, 진동수의 제곱에 비례하고 진폭의 제곱에 비례하는 속도를 갖는다라고 해요. 오케이? 일반적인 파동의 세기는 다음과 같이 씁니다. 얘는 파동의 세기,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 동안 지나는 파동 에너지를 의미해. 얘는 2파이 제곱 곱하기 로 F 제곱 A 제곱 곱하기 파동의 속력 V로 나타내주고 있어요. 단위는 어떤 단위를 쓰냐면 얘는 와트 퍼 제곱미터라는 단위를 쓰고 있다라고 해. 네. 밀도. 매질의 밀도. 파이? 초고파이. 사주세요. 소금파이 맛있어요. 사주세요. 초고파이 사서 드세요. 초코파이 정도 사주세요. 사서 드세요. 정으로. 어제 동원쌤이 아니 소금파이가 많이 주셨는데 진짜? 와. 다음 시간에 동환쌤 오면 사달라고 그래. 선생님 그지야. 어제도 또 소주 사 먹어갖고 돈이 1,000원밖에 없어. 술 반에 놓고 드시네요. 어? 술 반에 놓고 드시네요. 줄게 달고나 사서 니네 나눠 먹을래? 달고나 1,200원이에요. 그래? 안타깝다. 사줄 수가 없네. 1,000원이야. 나 어제 300원 받았거든요. 안타깝네. 사줄 수가 없네. 아니, 다 살 수 있어요. 과학고 형들은 불문율이 있는데 학교에서 1등 나오면 무조건 그 반은 고기 회식이야. 1등 나오죠? 말이 학교에 1등. 지난 2학기 기말고사 때 싸우지 마. 창문 열고 둘 중에 하나 뛰어내리기 가위바위보 할까? 이것들이 짜고 치네. 그만둬 씨. 그만둬. 야, 준모 당첨 뛰어. 잘 가. 그래서 지난 2학기 기말고사 때 이제 진곽 지금 3학년 올라간 형들이 있거든. 그 반 형들에서 장군에서 1등, 2등, 3등, 4등이 나왔어. 물리시험. 물리요? 어. 쌤이 사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선생님이 다 데리고 가서
고기 뷔페 가고 고기 먹었는데 고기 먹다가 쫓겨났어. 너무 많이 먹었다고 쫓겨났어. 그러니까 그래갖고 먹은 거 같지가 않잖아. 좀 덜 먹은 거 같아갖고 그러면 술은 드셨어요 거기서? 돈을 줄 테니까 고기 더 달라고 하는데 이 아저씨가 이러는 거야. 이걸 더 받으면 뷔페가 아니잖아요. 와. 아니 그럼 더 주든가요. 지금 한 명당 지금 몇 인분 먹었는데 더 달라니. 그럼 뷔페를 떼든가 고기를 더 주든가. 고기 더 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웃기더라고. 고기 더 주세요 그랬더니 그럼 고기를 돈 받고 팔면 뷔페가 아니잖아요. 그럼 뷔페대로 더 주든가. 머리 쓰더라. 뭔지 알아? 다른 고기 뷔페는 고기 냉동고에다 갖다 놓고 꺼내 먹게 돼 있거든. 근데 여기는 시켜야 돼. 근데 다 먹고서는 시켰는데 20분 동안 지연을 했어. 쉬어가는 타임도 강제로 만들어 주나 봐. 그럼 고등학교 애들이 중간에 고기 막 먹다가 잠깐 쉬면 배 다 꺼지지. 그지? 그래갖고 리셋돼 갖고 처음부터 먹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자꾸 그 끊기니까 흐름 끊기니까 더 먹지. 쫓겨났어 나중에. 2차로 어디 갔어요? 고깃집 갈래다가 그냥 포기했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다. 자, 이번에는 소리에 맵시라는 게 있어요. 소리의 맵시라고 하는데 이걸 음색이라고도 해. 자, 소리의 맵시는 누구와 관계되어 있을까? 얘는 파의 모양과 관계에 있어. 그래서 파형과 관계에 있다라고 해. 이 파형으로 인해서 이 파형 때문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승아 안 왔다. 그 이제 왔어요? 승아 어디 갔지? 문제가 없었어 쌤한테. 와, 쌤 너무하다. 너무하시다 진짜. 어쩐지 잘하는 친구가 안 보이더라. 와, 진짜 너무하시다. 문제가 되구나. 승아 아프대? 뭐 했는데? 아니 야 이놈들아. 말 안 해서 저희도 몰라요. 물어볼까요? 신생아 신생아실 갔을 수도 있고. 인큐베이터. 과학 토론대 했대. 쌤. 그 9시까지 과학생이. 착륙 때 뭐라고? 무슨? 과학생이요. 착륙 때. 너 선생님이 너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거 아니야? 응? 너 학교에서 되게 잘난 척하는구나. 응? 장군 오면 족밥인데. 아니 그래요. 저는 안 하는데 그냥 애들이 재수없어라 해서 저거 뭘 할 수 없어요. 자, 이 파형이 있는데 이 파형을 들으면 악기의 고유한 파형이 다 독립돼 있거든. 제각각이야. 그래서 파형을 들으면 이게 무슨 악기야? 우리 사람 목소리 들으면 이 누구 목소리야 다 알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음색을 보고 맵시를 보고 악기의 종류, 사람의 종류를 구별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시우 목소리 딱 들으면 알잖아, 그지? 자, 그래서 자, 책 얘기로 한번 정리 계속해 볼게. 아래쪽에 그림을 이용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자. 자, 소리의 높낮이. 자,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인데 진동하는 횟수가 다르지. 높은 소리는 진동수가 많고 낮은 소리는 진동수가 작습니다. 자, 소리의 크기 보자. 진폭의 차이지. 같은 진동수의 진폭의 차이를 갖고 있어요. 자, 소리의 맵시 보니까 바이올린의 소리와 피아노의 소리의 파형이 다르지. 진동수가 같으면 같은 음이야. 오케이? 그래서 고유한 파형이 다르다라고 보여줍니다. 자, 앞쪽에 있는 것처럼 소리의 높낮이와 크기를 얘기하는 아이는 얘는 아주 간단한 삼각함수로 나타내져 있지. 사인 또는 코사인 함수로 표시됐단 말이야.
이런 음을 우리는 순음이라고 해. 순음. 반면에 피아노나 또는 바이올린의 파형은 진동수가 다른 여러 개의 순음을 합성해서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 오케이? 그래서 합성한 모습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순음과 순음이 아닌 거를 또 생각해 두셔야 돼. 자, 가청 주파수에 대해 살펴보자. 사람은 약 20Hz에서 2만 Hz까지 소리를 식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쌤은 한 많이 듣지? 선생님은 한 7천, 8천밖에 안 돼요. 왜요? 늙었잖아. 쌤 뭐? 핸드폰으로 주파수 뜰 수 있어요? 한번 볼까? 니네 중에 가장 노화가 심한 아이가 누군지 찾아보자. 쌤 많이 듣다 아니야? 쌤 이만할 맞기에는 이만할 수는 큰 소리 아니에요? 응? 이만할 수는 큰 소리 아니에요? 몰라 큰 소리지. 자, 조용히 해봐. 측정기네. 잠깐만. 나안 들지. 조용히 해봐. 네 돌고래가 말하는 거 들려? 한번 볼게. 가장 노화가 많은 분이 누구일까? 네 뭐가요? 재혁이의 노화 상태가 가장 심할 것 같지? 와. 안 들리지 마세요. 얼굴 보고 하세요. 자, 이 소리 들리는 사람. 조용히 해. 쉬. 이거 안 들리냐? 들려? 들리죠. 안 들려? 야 이게 안 들려. 그렇지! 안 들려. 들리는 사람. 아니 나 진짜 나 못 들었는데. 이게 지금 나오는 소리가 22,000Hz야. 들리는데 지금 이 친구들은 곤충이나 박쥐일 가능성이 높아. 안 정상이야. 아니 들리는 들리는 사람. 이거 들리는데. 야, 뻥치지 마. 아니 약간 그 삐 소리야. 삐 이런 소리야. 삐 소리인데 졸라 기분 나빠. 깨지는 소리야. 맞아 약간 뭐라 아니야 아니 인형이야 아니 조용히 해. 안 들리는데. 나 진짜 들려. 들리는 거 같아. 들린다 이거 들린다. 이거 오, 씨발. 잠깐만, 이거 기분 나빠. 이거 진짜 들린다. 조용히 해봐. 유찬이가 안 들린댔잖아. 쌤은 안 들리. 들려? 선생님은 안 들리지 당연히. 될 거야. 기분 나빠. 이게 14,000Hz. 이 정도 들린다. 12,000Hz. 안 들려요? 진짜 안 들려요? 이제 막 들리지? 이런 건 들려. 8,000Hz. 이렇게까지 잘 들리지 4,000Hz. 우버서 소리가 1,900Hz. 376Hz. 239Hz. 쌤 초조 좋다니까요. 114Hz.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한 239부터 안 들려. 잠깐만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봐. 웅 소리 들리는데? 들려요. 들려 이거 웅. 안 들려요 얘들아. 웅. 오 들린다. 웅. 우와 들린다. 들리네. 웅. 21차 한번 해봐요. 웅. 들리지? 그러네 들리네. 20은 절대 안 들려 근데 20은 20아. 아니면 너가 좀 되잖아 그래도. 89Hz. 들려? 들려. 들린다. 응? 약간 진동이 들린다. 21차 한번 해봐요. 진동인가 얘 약간? 진동이 진동이야.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이건 안 들려. 23. 보통 이게 정상 범위가 16Hz에서 2만 Hz 사이 소리를 사람이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해 평균적으로. 2만 들어온다. 2만 들어. 22,000 들은 사람들은요 박쥐일 가능성이 있죠. 승호 가끔 하는 짓 박쥐 같지 않니? 맞아요. 키가 약간 이게 왜 있잖아요. 코로나 어떻게 새끼들 조심히. 코로나요? 자, 그래서 사람의 가청 주파수는 그냥 20Hz에서 2만 Hz 사이를 듣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초저주파라는 것은 20Hz 이하의 소리로 사람이 원래 들을 수가 없고 곤충들이 이걸 듣고 지진을 피해서 도망간다는 설론이 있어요. 이게 동물들한테는 들려요. 그래서 일부 동물들이 지진을 피해서 가는 것들이 초저주파 때문에.
말 같은 소는 들었는데 말은 내가 말한테 안 물어봤어. 소는 물어봤거든. 개랑 고양이 줬어. 아, 개는 더 높은 소리, 낮은 소리 가청 범위가 더 넓어요.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는 분명 지진자체 지랄했던 거 같아. 모르겠어요. 근데 재미난 게 이게 있다. 귀신의 목소리를 누가 녹음을 했어요. 네? 그런 걸 믿어요, 쌤? 귀신의 목소리를 녹음했어. 이거를 녹음하고 다닌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들린대. 그 이제 음향 연구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야. 방송 중이라 틀어주진 않았어. 측정한 주파수는 굉장히 낮은 주파수래. 맞는데. 근데 귀에 들리는 소리는 높은 음으로 들린대. 진짜. 같은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녹음이 동시에 됐거든. 근데 들을 때는 높은 소리로 들었는데 녹음된 소리는 진동수가 낮은 소리래. 진짜요? 그래갖고 섬뜩했대. 진짜인가? 실제로 미국 같은데 이 음향 연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갖고 녹음해갖고 돌아가신 분들이 와서 자식들한테 얘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녹음해서 들려주더라고. 혹시 귀신이 두 영혼이 터지는 블랙홀 거리 들려? 자, 두 영혼이 한편 초음파는 자 진동수가 2만 헤르츠 이상의 소리로 사람이 들을 수 없다. 그걸 아까 들은 3명은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오케이. 들었는데 진짜로? 자, 진짜로 들렸어요. 근데 그 박쥐라니까. 헤엄 못 치지, 수영 못 하지. 날 수는 없잖아요. 돌고래는 아니구나. 날 수는 없잖아요. 야. 난다고 다 새야? 박쥐는 아니죠. 너 타조는? 타조는 타조는 조류야, 헤엄칠 수 있잖아요. 포유류야? 헤엄칠 수 있잖아요. 타조가 타조가 헤엄칠 수가 있다고? 물에 안 가. 날개로. 말도 안 되는 타조는 다리 겁나 좋아하고. 자, 초음파의 진동수가 작을수록 파장이 길어서 회절이 잘 일어난다. 더 멀리 진행할 수 있으며 투과력이 좋다. 오케이? 초음파로도 하는 거 되게 많잖아. 그래서 진동수가 폐하 검진할 때. 그 다음에 우리 장기 검진할 때 초음파 쓰지. 네. 그 다음에 초음파 어디다 이용하냐면 콩팥하고 이자 쪽에, 쓸개 쪽에 돌이 생겨요. 맞아요. 쓸개 생기는 걸 담석, 콩팥에 생기는 거 콩팥하고 방광에 생기는 걸 결석이라고 하거든. 얘네들을 파쇄할 때 초음파를 써요. 초음파의 간섭을 이용하는 거야. 돌을 빼내잖아. 그 돌, 빼내면 얼마나 좋겠니? 그 수술해야 되잖아. 배 찍고서는 방광 째갖고 다 빼내야 되는데 그렇게 수술을 잘 안 하고 여기에 초음파를 쏴주는데 하나와 또 다른 아이를 다른 방향에서 쏴. 그래서 그 결석이 있는 위치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게 조절을 해. 그러면 이 결석이 어때? 진동이 크게 떨어지는데 보강 간섭이라면 진동이 더 심해지지? 그래갖고 그거를 깨부술 수 있다라고 해. 선생님 그러면은 선생님이 얘기 들은 걸로는 엄지손톱 한 마디만한 결석도 뽑던데 이게 방광에서 요도를 막고 있다고 생각해봐. 어마무시한 고통을 느끼는데 이 화장실에 가면 거기 노랗게 택기잖아. 화장실에 가면 청소 잘 안 하는 공중 화장실 가면 막 그 변기에 막 누렇게 뭐 껴 있잖아. 다 같은 유야.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매일 소주로 소독을 해줘야지. 진동수가 마이크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방송국 주파수가 메가헤르츠. 아유 아저씨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허용된 주파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라디오파가 있는데요. 많은 정보를 보내기보다는 얘네들이 진동수가 큰 녀석, 센 녀석들이 음질이 좋아요. 그리고 간섭이나 회절이 잘 안 일어나. 근데 파장이 긴 녀석들은 어때? 회절은 잘 돼갖고 멀리까지 가요. 예를 들어서 긴 파장의 전파 같은 경우에는 한 파장이 100km짜리 정도도 있어요. 진짜요? 그러면은 해외 통신할 때 써요. 실제로 원양어선에 이거를 놔요. 우리나라 배 중에
한 배가 아덴만에서 해적한테 납치됐었잖아. 상선이. 그래갖고 우리나라 청해부대에서 출동해갖고 해적들 잡았는데 그 중에 한 놈이 얼마 있다가 교도소에서 나온대요. 걔 꿈은 한국에 정착해서 살겠대. 해적이. 근데 이 배에서 해적들이 쫓아오니까 도망치면서 우리나라 회사에다가 무전을 친 거야. 부산에 있대 회사가. 그래갖고 그 무전을 친 거를 회사에서 듣고 해양경찰청에 신고를 했어. 해적 쫓아온다고. 해양경찰청에서 국방부에 협조를 구했어. 우리 배가 지금 납치당하고 있다고. 그래서 국방부에서 청해부대에 무전을 쳐. 빨리 어디 위치로 이동하라. 그래갖고 그 위치에서 아덴만에서 우리나라에서 아덴만까지 간 주파수가 약 파장이 100km짜리 파장을 보낸 거야. 지구 몇 바퀴도 돌아요. 얘는 파장이기 때문에 회절이 무지 잘 돼. 그래서 지구에서 보낸 게 회절돼서 도달을 한 거야. 그 다음에 햄 하는 사람들 아니? 무선 아마추어 무선 통신사들이 있거든. 왜 가끔가다 아파트 베란다에 큰 왕자처럼 생긴 안테나 걸어놓은 애들이 있어. 얘네들이 햄이라고 해서 아마추어 무선인데 얘네들도 파장이 상당히 큰 거 써. 보통 이런 안테나가 요 아이가 파장의 4분의 1 정도라고 해. 요 다이폴이 이게 다이폴이거든. 다이폴이 파장의 4분의 1 정도짜리래. 그래갖고 이 다이폴 안테나 써서 통신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럼 보이저랑 통신할 때 1000km짜리 쓰죠? 걔는 엄청 장파 쓰지. 1000km짜리. 근데 뭐 1000km짜리는 그거는 아니고. 근데 얘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옛날에 70년대 후반에 만든 장치들이야. 그래갖고 선생님들 그게 너무 안타까운데 후반에 만든 장치다 보니까 카메라 성능 꾸지지. 그 다음에 컴퓨터가 거의 발달 안 할 때라 정보 전송 속도가 무지 느려. 걔 며칠 동안에 뭐 수 킬로바이트 정도밖에 전송을 못 한대. 2초에 1비트 보낸다고. 아니 지금은 더 멀어져 갖고 그 정도도 안 와. 새로 보내면 안 돼. 새로 보내면 또 새로 보내는데 지금 또 40년이 됐단 말이야. 근데 보냈으면 내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아. 지금 원자로 기술도 되게 좋아졌지. 네. 그건 소형 원자로를 넣어서 보내거든. 소형 원자로 넣어서 보내는데 원자로 기술도 좋아졌고 하니까 훨씬 더 좋은 정보를 보낼 것 같은데 얘가 태양계를 벗어날 때 아주 의미가 있는 정보를 보내줬어. 태양계 벗어났는데 갑자기 땡땡땡의 양이 급증했대. 난 그걸 듣고 소름 돋았어. 자에서 땡땡땡의 양이 갑자기 많아졌대. 뭐 때문에요? 태양계를 벗어나니까. 뭘까? 양성자. 양성자 수가 갑자기 증가하더래. 태양계에 있을 때보다. 살펴보니까 빅뱅 초기에 양성자들이 막 날아다녔잖아. 아직도 외계에서는 태양계 밖에서는 그러니까 인터스텔라라고 하거든. 그것을 별과 별 사이에 있는 공간에서는 아직도 엄청나게 많은 양성자들이 존재하더라. 우주가 계속 변화하고 있는 한 과정이다라고 봐야 되겠지. 태양계 주변 이쪽에 오면 중력에 의해서 묶여버리거든. 근데 걔네들은 빠른 속도로 다니니까 아직 묶이지 않은 태초의 양성자들이 아직도 돌아다닌다는 사실. 빈 공간이 아니고 양성자들로 채워진 공간이라는 아주 의미 있는 정보지, 그지? 그래갖고 놀랬어. 아직도 빅뱅이 계속. 그 빅뱅은 해체된 거나 마찬가지지. 걔 때문에. 지옥 드래곤. 야, GD는 멀쩡한 애고. 멀쩡해. 걔 어리네. 버닝썬 게임.
그러니까 걔 이름 뭐지? 까먹었다. 승리야? 승리가 3배였죠. 자, 아니야. 그것도 승리한 거야. 쌤. 그러니까 곤충들은 그러면 초저주파를 틀으면은 도망가요? 아니면 더 물려요? 아, 그럴 수도 있겠지? 해보자. 비둘기한테. 비둘기는 거의 비둘기한테는 이제 초음파를 준다고 하는데 선생님이 요즘 비둘기 때문에 고민이 무지 많잖아. 응? 똥 싸지르는 것 때문에. 근데 그거를 한번 시중에 나와 있어. 초음파 퇴치기가. 근데 그게 사람들이 두 가지 얘기를 하더라. 초음파가 나온다는데 효과를 봤다는 사람과 효과 전혀 없다는 사람. 근데 TV 동물농장에 이런 집이 있었어. 고깃집이지 뭔지 식당인데 거기에 막 우물을 파갖고 비싼 그 비단잉어를 갖다 막 풀어놨는데 어느 날 제주도였나 봐. 새 새끼가 오더니 황새 같은 놈이 오더니 두루미 같은 거 오더니 맨날 와서 고기를 처먹는 거야. 그 비싼 고기를. 100만 원도 넘는 비단잉어를 한 입에 꿀꺽 물고 가버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제 그 TV 동물농장에다 구조 요청을 한 거야. 근데 이 새끼가 안 가. 막 별거 다 했는데 호수아비 갖다 놓고 했는데 안 가. 사람이 막 달려가야지 가는 거야. 근데 그 조류 생태 전문가가 오더니 거기다 조류 퇴치기라는 걸 설치해 주더라. 그랬더니 거기에서 소리가 난대. 초음파가. 사람 귀에는 안 들리고. 그래갖고 도망가더라고. 그래갖고 여기다 사다 놓을까 했는데 그 산 후기들을 봤어. 구매 후기를. 그랬더니 효과가 별로 없더라고. 그냥 복불복인지 효과가 없대. 그래갖고 선생님이 막 고민하다가 친구하고 이제 우연히 술 먹다가 이제 비둘기 얘기 잠깐 나와갖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네 집에 걔 이제 여기 어디야 부천에 사는데 자기네 집에 베란다에 베란다 쪽에 에어컨 실외기 쪽에 비둘기 새끼가 와서 거기서 자꾸 집을 진대. 쫓고 집 부셔도 맨날 온대 이 새끼가. 그래갖고 여신아 먹어라. 그러고 그 별지식이 있죠. 초록색 레이저. 네. 이거를 딱 줬대. 근데 이 별지식이들이 출력이 되게 세. 뭐 50mA에서 500mA까지 온다면 50mW에서 500mW 정도. 되게 세. 사람 눈하면 눈 멀 수 있어. 순간적으로 실명한단 말이야. 그래갖고 그걸 쐈대 눈에다가. 근데 아무런 반응을 안 하더래. 뭐 저런 새끼가 다 있어? 그리고 빨간색 레이저 포인터 있지. 우리 수업할 때 무슨 레이저 포인터를 갖고 비췄더니 깜짝 놀라더니 도망가더래. 그래갖고 선생님이 비둘기 탐구를 시작했어. 비둘기 탐구를 시작했는데 재밌잖아. 비둘기 탐구를 시작했는데 굉장히 놀란 사실을 알았지. 일반적인 새들 종류들이 원추세포가 4개 정도 있더라고. 자, 원추세포, 원뿔세포가 4개가 있는데 비둘기가 원뿔세포가 5개래. 그리고 황반이 2개 이상. 황반이 2개 이상이야.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는 원뿔세포가 약 5%고 시세포의 5%고 막대세포가 얘가 95% 정도가 된대. 근데 새들이 되게 이게 바뀌어 있대. 새들은 그래서 밤에 잘 못 날라. 안 보여. 장님이야. 왜? 막대세포가 수가 적어서. 우리는 밤에도 활동할 수 있잖아. 그지? 막대세포가 있기 때문에. 올빼미가 이 정도 구조. 올빼미가 이렇대. 그런데 이 비둘기가 원추세포가,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원추세포가 3개야. 3종류. 적원추세포, 녹원추세포, 청원추세포가 있거든. 근데 찾아보니까 새들은 녹원추세포가 없어. 초록색을 못 봤는데. 초록색 파장대에 원추세포가 없는 거야. 약간 걸쳐져 있어. 그럼 초록색에 민감하지 않은 거야. 빨간색에는 한 요 정도 있어. 빨간색은 요 정도에서 느껴. 그리고 의외로 자외선을 봐.
새들이 자외선을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대. 그래갖고 까먹었어. 뭘 말하려다 까먹었어. 그래서 비둘기를 해보니까 이렇대. 그래서 실험을 했지. 레이저 포인터 갖고 비둘기를 쏘는 거야. 빨간 색깔이에요? 눈에다 쏘면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애들은 놀래. 놀래가지고 다 도망가. 근데 어저께 되게 재미난 실험을 했지. 눈이 아닌 몸에다가 쪼여봤어. 아주 재미난 반응을 해. 뭐가 몸에 붙었다고 생각하고 자꾸 쫙. 자꾸 막 쪼는 거야. 되게 재밌었어. 고양이한테 그래갖고, 레이저 포인트 되게 재밌어. 고양이는 색감을 굉장히 잘 느껴갖고 레이저 포인트 눈에 비치지 않고 바닥에 비치면 잡으려고 뛰어다니지. 근데 고양이 눈에 들어가면 사람 눈에 들어가면 안 주워. 눈에 쪼이면 안 돼. 고양이가 안 돼요. 고양이 눈에 찔. 네 애완견이면 하면 안 되겠지? 애완묘면? 난 헬리가 와. 난 쓰레기가 와. 너 네 고양이한테 레이저 쐈니? 너 죽이고 싶었구나. 와, 미친놈이다. 그래서 비둘기는 녹 원주세포가 없어서 녹색의 반응을 거의 안 한다. 그럼 녹색 방송 째야겠다. 아마 다른 원주세포를 합성해서 녹색을 느낄 수는 있는데 민감하진 않다. 그리고 그게 청색에 되게 민감하대. 근데 청색 레이저가 비싸. 청색 레이저 비싸. 그래갖고 선생님이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 이거야.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동작 인식 센서를 만들고 그 동작 인식 센서를 빨간색에 민감하니까 굳이 레이저 쏘지 않고 빨간색 밝은 LED가 있단 말이야. 걔네들을 연결해서 동작 감지되면 뭐 0.5초 간격으로 깜빡깜빡 여러 회 시키는 그걸 구성해 놓으면 아마 비둘기들이 접근하면 깜짝 놀라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어. 그래갖고 아두이노를 살까 생각 중이야. 집에 있는 하얀 달달. 방영구 병진대 때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병력도 병신대 그런 거 해봐야겠다. 제네럴에서 만든. 그럼 너 C 짤 줄 알아? C 뿔뿔? 아두이노가 C 뿔뿔로 프로그래밍 한다며. 씨뿔뿔 어려워. 때려쳤는데 나. 못해. 씨뿔뿔 어려워 못해. 씨언어도 못 해. 아니 씨언어 자, 뭐 씨뿔뿔. 과학고 가면은 파이썬을 해요. 했어요. 그래갖고 파이썬은 공부해두세요. 자, C 뿔뿔도 해두세요. 아니 그거 어려워졌어. 자, 그러면 가청 주파수가 이렇대. 어디에 초음파가 쓰이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의료 분야. 초음파 진단 장치, 아까 얘기한 거지. 태아 검진이나 장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때 초음파 검진을 합니다. 자, 초음파 치료, 아까 얘기한 결석 제거할 때 씁니다. 근데 결석 제거할 때 직접 수술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하더라. 초음파 수술하면 재발이 많이 되더라고. 자, 초음파를 이용하여 환자 및 태아의 상태를 검사하고 결석을 수술하지 않고 제거할 수 있다. 산업 분야, 비파괴 검사. 비파괴 검사라는 것은 건물이나 구조물 같은 것들이 속의 내부에 균열이 가 있는지 안 가 있는지 겉에서는 안 보이는데 속의 모습까지 확인하기 위해서 초음파를 이용해서 관찰할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음향 측심기라는 게 있는데 해양 지형 탐사할 때 또 있잖아. 어군 탐지할 때도 써. 어군이라는 게 물고기가 때로 몰려다니잖아. 그거를 보고서는 선장이 그물 던져! 그러면 던지는 거야. 그럼 그걸 가둬가지고 잡아 끌어올리게 되지.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랬답니다. 해양 탐사선이 있거든. 해군에서 원래 해양 구조를 목적으로 만든 배가 하나 있었어. 근데 그때 세월호 사고 났을 때인가 보다. 그 배를 출동시키지 못했어. 왜요? 이 방산업자하고 군인하고 짜갖고 이 음향 측신기를 원래 군사용으로 사야 되거든. 이 새끼들이 어군 탐지용을 산 거야. 값 차이가 뭐 10배 이상 차이 나니까. 그래갖고 나머지 돈을 띵거 먹은 거야. 그래갖고 그거를 해외에서 주문해갖고 바꾸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가지고 가나 마나라고 못 갔어.
그거라도 갔으면 사람들 좀 더 구조했을지도 모르는데 사실은 의미 없지. 세월호 뒤집어지고 거의 대부분 그 순간에 거의 다 죽었어. 익사했어. 사람들이 좀 모르는 얘기 하더라. 에어포켓이란 얘기를 해. 세월호가 30m 깊이 앉았거든. 30m 깊이에 가라앉았는데 30m 깊이에 가라앉으면 어떤 일이 생기지? 압력이 4기압이 돼. 대기압의 4배가 된단 말이야. 그래갖고 기압이 4배가 되면 부피가, 기체 부피가 얼마로 줄어? 4분의 1로 준단 말이야. 4분의 1로 줄어있는 상태인데 이걸 또 생각해야 돼. 기체의 용해도는 헨리 법칙에 의해서 기체 용해도는 압력에 비례하지. 압력이 4배가 되면 순식간에 산소가 다 물속에 용해돼서 없어졌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정도가 안 돼. 아, 버티긴 해. 그냥 눈, 코 이런 데서 피 나와서 그렇지. 버틸 수 없는 거잖아. 버틸 수 있다. 선생님 선배 중에 스킨스쿠버 하는 선배가 있었거든. 스킨스쿠버 하는 선배가 있었는데 서클 선배인데 이 형 취미가 스킨스쿠버야. 그래갖고 사람들 구조하러도 가고 막 이랬어. 그 스킨스쿠버 협회에서 공문을 보내주는데 이 형이 약 30m 깊이까지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진짜 막 뭐라고 해야 돼? 불쌍했다니까? 물안경 쓰고 나오잖아. 근데 물이 차 있어. 출렁출렁해. 근데 그게 다 핏물이야. 그래갖고 샤워하고 나왔는데 보니까 실핏줄이 다 터졌어. 그래갖고 피눈물이 계속 뚝뚝뚝 떨어져. 형 눈 왜 그래요? 그랬더니 오늘 잘못해갖고 너무 깊이 들어갔나 봐. 얼마까지 갔다 오셨어요? 그랬더니 항상 수심 체크하고 다니거든. 그 사람들은 항상 수심 체크하고 다녀. 왜? 깊이 들어갈수록 산소 양을 많이 소비해. 그래갖고 계속 측정하고 다니니까 그렇대. 너무 깊게 들어갔대. 30m. 난 무장공비들 나온 줄 알았다니까. 해수욕장에서 갑자기 슉 나와서 걸어 나와가지고 잠수복 입고 친구랑. 자, 학교 다닐 때도 봉고차를 항상 타고 다녔는데 봉고차 뒤에 항상 그 잠수 장비를 갖고 다녔어. 자, 제품의 결함을 찾거나 물체의 두께를 측정하는데 초음파를 사용하며 배에서 쏘는 초음파를 이용하여 수심을 측정할 수 있다. 생활 분야. 초음파 세척기 있다. 어디에? 안경점에. 안경점 밖에 내놓는 게 시간 없으니까 말 대꾸 하지 마. 자, 초음파 세척기가 있어요. 자, 안경점 앞에 있는 거 있잖아, 이 바보야. 여기 농협 옆에 안경점 앞에 가봐. 초음파 세척기 있다고. 자, 자동차 후방 센서도 초음파를 이용한대요. 말하지 마. 자, 세척하기 힘든 미세한 틈에 이물질을 제거하고 이거 시계 청소하는데 아주 좋아. 시계줄. 쇠로 만든 시계줄 청소 기가 막히게 됩니다. 자, 자동차의 후진 시 발생하는 초음파를 이용하여 장애물을 감지한다. 옆쪽에 보니까 사람 목소리에 대한 가청 주파수 범위가 소리 세기에 대해서 나타나 있고 동물들의 가청 주파수가 나와 있지, 그지? 여러 동물의 가청 주파수가 나와 있는데, 자, 22,000짜리 아까 찾아보자. 22,000. 돌고래하고 안타깝게 박쥐가 없네. 박쥐. 쥐새끼도 있구나. 저 GT예요. 너 그러면 너 쥐 맞아. 아하.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대요. 그럼 초음파 커팅기 되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정상파 부분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초음파 커팅기 있으면 칠판 짜리 진짜. 그냥 다 잘리잖아. 짜리 바닥